확률이 뭐냐면 일단 전체 경우수에서 이 특정 사건의 경우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. 특정 사건의 경우수를 이렇게 파악해야지만이 이래 나오니까 이 경우수를 구하는 과정 상태가 이제 뭐 앞에서 배우는 순열이나 조합 또는 중복조합 그리고 순열도 중복순열 같은 거 있는 순열, 원순열 뭐 특정 조건, 이웃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있는 거예요. 그럼 앞단은 맥이 다 알아야지만이 확률적인 것이 해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럼 앞에 단어를 모르면 이 확률을 또 계산하는 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알아두시고요. 그러면 이 확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용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용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거젠플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주사위를 던진다. 자, 이 던진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행위가 보이죠. 그죠? 맞죠? 이 행위, 던지는 그 행위,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시행이라 그래요. 뭐라고요? 시행이라는 말을 이제 배웁니다. 그래서 그 시행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. 오케이? 그래서 결과가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에요.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과를 일어나기 위한 실험이다. 그러면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?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. 시행. 다음 두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요.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낯설어요. 여러분한테. 표본 공간. 표본 공간. 이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해가지고 결과값 시행을 통해 가지고 결과들이 나타나는 집합 단위로 해요. 결과 집합인데요.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거젠플에서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자체가 선생님이 뭔 행? 시행이라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럼 거기에 따라 결과치를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이 나올까요?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겠죠. 그죠?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집합으로 나타내는 요 말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표본 공간이라 그래요. 표본 공간.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요? 어떤 것을 사건을 시행을 했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원소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.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은 시행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원소 자체로 나타내 가지고 집합으로 썼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. 그럼 표본 공간이 이해가 되잖아요. 그죠? 됐나요? 다음 세 번째. 중학교 때부터 이제 확률하는 데 있어 갖고 사건이라는 말을 배워요. 사건.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것은 사건이 없지요. 그러면 사건을 만들고 싶어요. 뭘 만들고 싶으냐 하면 나는 짝수가 나온다라고 합시다. 짝수. 그러면 이 짝수 자체가 어떤 시행을 해서 특정 사건이 되어버리잖아요. 그죠? 맞죠? 그러면 이 짝수를 한번 적어볼까요? 어떤 거 돼요? 주사위 짝수는 뭐 있어요? 2, 4, 6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지는 이제 보여요. 그죠? 사건. 오케이?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지금 표본 공간에서 부분 집합이 2, 4, 6이 들어가요? 안 들어가요? 들어가죠. 그래서 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. 이걸 수학적 정의라 그래요. 사건을. 표본 공간에서
부분집합. 집합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예제를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. 예? 여기서 또 예제를 하나 낼게요. 어떤 사건을 몰라요. 사건을 원소로 적으니까 뭐 4, 5, 6, 7 이렇게 나와버렸어요.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사건이 돼요? 안 돼요? 안 되겠죠. 왜요?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. 7 때문에. 그래서 얘는 사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표본 공간에서 뭐가 되는지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다음에 이제 전사건이라는 말을 배웁니다. 네 번째죠. 전사건. 전사건이 뭘까요? 말 그대로 전체라는 거예요. 전체 사건. 알았죠? 사건인데 전체 사건이에요. 그럼 아까 전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아닙니까? 그럼 부분집합 중에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집합은 뭘까요? 자기 자신이겠죠. 그죠? 이래요? 자기 자신. 다시 말하면 이 전사건은 표본 공간하고 같은 의미가 돼버려요. 그래서 한 시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나타내는데요. 알았죠?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,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.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인데요. 이렇게 이해하면 잘 안 되거든요.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느냐? 표본 공간 자체예요. 표본 공간 자체. 공간.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전사건이 되는 겁니다. 그럼 표본 공간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전사건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전사건을 우리는 말하면 어떻게 사건을 말을 하면 전체 사건이 될까요?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내는 수 이러면 전사건이 돼버리죠. 왜? 주사위 던지면은 나타내는 수는 1, 2, 3, 4, 5, 6 다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전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사위에서 나타내는 수 1에 보면 전사건이 되어버리잖아요. 표본 공간 자체니까. 그런 의미입니다. 알았죠? 용어. 그래서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요구되는 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. 다음에 공사건을 배웁니다.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네요. 공은 뭘까요? 말 그대로 공집합이라는 거예요. 공집합. 파이. 그러면 사건 자체라는 것은 이 부분집합의 표본 공간인데요. 그죠? 부분집합인데요. 그죠? 맞죠? 그런데 공사건이라는 것은 원소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럼 표본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원소가 한 개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는. 알았죠?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. 다시 말하면은 공집합 자체예요. 공집합.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.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빨간색과 적었는 게 표본 공간만 빨간색 적었잖아요. 그죠? 이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생소하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. 알았죠? 나머지는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거예요. 실제 봐왔던데 용어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타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용어 되는 거고요.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크게 이제 보고 사건 종류에 따라 갖고 선생님이 분류를 하는데요. 사건 종류에 따라 갖고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럼 합사건하고 곱사건하고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사건입니다. 합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두 개 사건, 두 사건 A, B에서 아까 사건이 뭔지는 알죠? 예? 사건은 여기에서 했잖아요. 그죠? 어떤 특정 사건 두 개가 A와 B가 있는데요. 합사건은 말 그대로 합을 하라 이 뜻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 합사건은 두 합집합 A 또는 B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하구나.
그럼 어디에서 많이 받느냐? 맨 앞에 경우수 봤죠, 여러분? 경우수에서 더했을 때하고 곱했을 때 기억하죠? 그것처럼 확률도 그런 단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또는 그리고 두 사건이 영향이 있어요, 없어요? 영향이 미치지가 않아요. 알았죠? 그럴 때는 우리는 합을 하자 이 말이에요. 그게 합사건입니다. 그럼 집합으로 나타내면 결국 무슨 집합이 되느냐면 합집합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합사건은. 다음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곱사건이에요. 곱사건인데요. 곱사건은 어떨 때 곱하느냐 이거예요. 그거는 뭐 A 그리고 B 이렇게 돼 있을 때. 그리고 서로 영향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영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곱사건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웁니다. 그게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. 영향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갑니다. 동그라미예요. 알았죠? 그리고 연속해서 일어나면 우리가 곱사건을 일반적으로 씁니다. 알겠어요? 다음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. 배반사건을 배웁니다. 배반사건. 사건이 서로 배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배반해요? 서로? 친구 간에. 서로 공통점이 없을 때 이제 배반 때립니다. 그러죠. 그죠? 맞나요? 그래, 이 배반이라는 말은 공통인 게 없다라는 거. 공통인 게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집합 상태가 두 사건을 교집합을 했더니만 공집합 자체가 돼버리면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그래요. 자, 요 개념 왜 여집합 여사건하고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두 사건을 서로 배반사건을 만들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배반사건일까요? 대표되는 여러 A 사건을 우리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, B를 홀수라 그래 보면 두 개 자체의 집합은 공집합이죠. 홀짝수에서 교집합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서로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? 배반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이해돼요? 그 사건이에요. 됐습니까? 다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여사건입니다. 이제 네 번째 이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을 조금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여사건이 뭘까요? 여사건은 집합에서 무슨 집합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? 여집합이죠. 알았죠? 여집합이에요. 여집합. 여집합을 떠올리면 돼요. 그러면 여집합 관계는 우리가 왜 집집집 이러네. 여집합 관계는 벤 다이그램에 전체 있으면 A 있으면 A 집합의 요 부분을 우리는 무엇을 집합이라고 그래요? A 여집합이라고 그러죠. 맞죠? 그럼 여기에서 여사건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? A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 그럴까요? 예, 사건 A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, 일어나지 않는 관계, 않는 것을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 그래요. 그럼 집합에서는 A 여집합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A하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보면 뭐가 될까요? 공통되는 게 있어요? 없죠. 공집합 되죠. 그러면 이 상태를 보면 여사건은 자기 자신하고 여사건은 서로 바로 위에 거 배반사건이 돼야 안 돼요? 되죠. 배반사건은 됩니다. 배반사건이 됩니다. 여사건은 배반사건이 돼요. 그러면 배반사건은 여사건이 될까요? 될 수가 없어요.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여사건이면 반드시 배반사건이 돼요. 근데 배반사건은 반드시 여사건이다? 이거 거짓이라는 말이에요. 왜? 배반사건 상태 내에서 이 여사건은 서로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. 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이 다 돼야 되는데요. 알았죠? 배반사건은 표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래요?
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때 배반 사건은 여사건이 될 수가 없다. 항상 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알았죠?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됐어요?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표본 공간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. 됐죠? 마치겠습니다.